네, 반갑습니다. LB전테크의 박수원 대표고요. 제가 순서가 뒤어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지금까지 AR 글라스 광학기술 중심으로 쭉 개발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면보다 저희도 이제 완제품을 하고 있고, 글라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다른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뭐 어떤 제 의견을 드린다라기보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면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XR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많이 고민하는 쪽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쪽에서 나온 XR 산업기술 현황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정의를 보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보면은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초실감형 기술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XR이라고 하는 거는 실감 기술이다 라는 부분, 이런 주제로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R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의해 놓은 걸 보면은,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가상의 콘텐츠나 서비스와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또 사용자와 기기 간의 인식과 행동이 효과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 다음으로 보면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과 XR 기기 사용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공간적 감각 및 이해 능력이 필요한 활동에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XR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고민할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XR 산업 관련된 거를 굉장히 좀 리얼하게 보고서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작년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설문조사에 응했을 겁니다. 그 설문조사 응한 내용의 가장 함축적인 내용인데, 왜 국내 XR 산업이 아직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킬러 콘텐츠 부족이다. 또 두 번째는 적절한 디바이스가 없다. 서로 이제 닭과 달걀의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 XR 산업이 아직까지 좀 정립되지 못하고 이제 시작되는 태동기에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라고 또 당연히 갈 거라고 보는 XR 산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이제 또 산업통상부에서 연합체를 만들었고, 이제 그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 내용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만, XR 산업의 80% 이상이 현재입니다. 현재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뭐 단연 게임 중심으로 콘텐츠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뭐 페네시아나 또는 PNC나 뭐 여러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산업이나 국방 쪽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지만, 이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기술 수준은 현재 작년 그 설문조사 내용 기반으로는 한 87% 수준밖에 안 된다. 중국은 저희보다 한 1% 정도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마 VR 기기 기반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힘입어서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 이 산업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 산업을 이끌다 보니까 아직은 자생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여기에 정부 관계자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4년도에 정부의 많은 XR 관련된 컨텐츠나 서비스 R&D 과제 기획을 할 때 그 R&D 컨텐츠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바이스 사양을 반드시 좀 포함을 시켜서 그 디바이스 사양을 근거로 해서 실증이나 또는 사업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개발을 유도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컨텐츠나 서비스 플랫폼 과제에 해당되는 사양을 국내 기업들이 맞춰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XR 디바이스는 무엇을 구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주 밝은 미소를 짓고 다 이제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부터 해서 태블릿,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삶의 일부로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결국은 XR 디바이스도 이러한 그 디바이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작은 또는 어떤 이렇게 하나의 붐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그 XR 서비스나 콘텐츠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최소한 스마트폰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 하드웨어들은 기본적으로 200g 정도의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페네시아처럼 테더드 타입의 XR 글래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어디를 가나 무겁다, 참 너무나도 난감하거든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XR 글래스, 특히 이제 디바이스 측면에서 봤을 때 글래스는 얼굴에 쓰다 보니까 무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비전 프로 많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현실 인식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또 애도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코 스마트폰보다 작은 컴퓨팅 파워나 또는 작은 하드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XR 글래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서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만드는 이런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사진인데, 이분이 과연 이 공중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참 저희가 이제 XR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채택을 했는데, 아마도 이분이 지금 하는 거는 대형 건물의 유리 외벽을 청소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유리 외벽에 하늘에 있는 구름이 비쳐서 마치 우리가 이분이 어디 뭐 공중에서 뭔가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이게 결국은 저희가 앞으로 구현해야 되는 XR 서비스나 컨텐츠의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보면은 결국은 XR이라고 하는 것은 실감 기술을 구현을 해야 된다. 실감 기술을 위해서 앞에서 많은 강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쉽게
이 실감 기술을 체험하면서 같이 스마트폰처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XR 디바이스, 특히 글래스가 추구해야 될 게 즐거움을 줘야 된다. 스마트폰이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 최근에는 많아지면서 결국은 5G 이제 고속 데이터망이 만들어지면서 동영상 중심의 그런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망사업자나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몰입감과 경험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럼 내가 추구하는 시장의 어떤 주 스코프가 몰입감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옵틱 시스루든 비디오 시스루든 어떤 그 현실을 인식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AR이나 XR 디바이스까지 안 가더라도 VR 디바이스만 해도 충분히 몰입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험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시스루가 지원이 되는 XR이나 AR 디바이스를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내가 주 타겟으로 하는 스코프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공간에 대해서 활동성을 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디오 시스루든 아니면 옵티컬 시스루든 결국은 스루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주변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왼쪽 그림 같으면은 자전거를 타고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모 기업이 지금 실제로 구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하 매설물에 대한 맵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화두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정말 편리하냐. 물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 서비스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험하다든가 내가 간접 체험이 필요하다라든가, 또는 굳이 어떤 내가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구성하지 않고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피아노 프랙티스를 하는데 굳이 피아노 없어도 공간상에 피아노 이미지를 띄워서 내가 뭐 기타를 연습을 한다든가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텐츠하고 잘 매칭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표준화라든가 또는 시험 측정 그 포럼이나 연구회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휴먼 팩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XR 기기 사용에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정확한 스코프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필요한 게,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영상 기반의 그런 콘텐츠보다는 뭔가 좀 차원 높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 같으면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다라든가, 오른쪽에 외과 의사들이 시술을 할 때 시술 어떤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저런 그 3D 렌더링 데이터를 띄워놓고 서로 협의를 하면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또 빠른 이해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컨텐츠와 UI UX
또는 이제 멀티유저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업 환경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아주 편협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영어권에 있는 어떤 기업, 그런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MZ 세대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가장 멋진 기술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15가지 정도의 제품이 나왔는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4번에 알렉사라는 제품이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아마 블루투스 스피커 계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C라는 제품이 이제 오른 그 밑에 있는 그 헬스케어 중심의 그 스마트워치 개념의 디바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제품은 뭐 알리바바나 뭐 이런 데 가면 참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별로 또는 M세대와 G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탑5를 찍어 보면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VR, 아이폰, 와치 또는 알렉사, 뭐 스마트워치 이런 정도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XR 디바이스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XR 디바이스 또는 XR 관련된 산업 컨텐츠나 이런 걸 하면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가 시기를 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 미래가 분명히 희망적이고 잘 버티셔가지고 이 길에서 또 좋은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메타버스와 웹 3.0이 여는 새로운 세상. 사실은 메타버스나 웹 3.0이 이제 제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저 세상은 결국은 인터넷상의 디지털 트윈이 다 구현되어 있는 인터넷 세상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디지털 휴먼이나 AI나 메타버스형 서비스형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SK에서 에이다 통역 콜 서비스라든가 또 원격 진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디지털 휴먼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얼마만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디지털 휴먼이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위에 있는 두 디지털 휴먼을 보면은 마갈루라는 거, 미켈라라는 거는 팔로워가 500만, 300만, 작년 데이터니까 지금은 뭐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 휴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가치를 보면은 이 두 친구들이 이제 회당 출연료가 국내 요즘 잘 나가는 탑 가수나 배우들 못지 않습니다. 1회당 출연료가 1200만 원 전후라고 하니까, 이런 디지털 휴먼들이 이제 XR 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휴먼 또는 디지털 펫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컨텐츠들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많은 제품들,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정말 그 어떤 수요 창출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가 볼 때 홀로렌즈나 또는 퀘스트 제품 또는 바이브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그나마 이쪽에서 컨텐츠나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준 그런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디바이스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컨텐츠 서비스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쓸 수 있는 디바이스로 이런 것들이 선정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 중에서 가장 좀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XR 디바이스가 앞으로 가야 될 게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많은 그 디바이스들이
고글형이다 또는 뭐 헬멧 마운트다, 헤드 마운트 형태다 또는 글라스 형태다, 이런 형태를 다양하게 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특징을 또는 어떤 성능을 구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패션화 아이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요즘 MZ 세대들이 자기가 뭐 소니 헤드폰을 가지고 음악을 듣든 안 듣든 외출할 때 목에 걸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XR 디바이스가 가져야 되는 그 피지컬한 부분,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헤드폰 크기 정도면은 XR 디바이스, 비전 프로 같은 뭐 그런 디바이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MZ 세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변화되면서 갈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요즘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참 깜찍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형 수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이긴 한데, 이 친구가 가진 저 아이템들을 보면 저희가 XR 디바이스가 저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 MZ 세대들의 어떤 넥스트 디바이스로는 충분히 갈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버추얼 컴패니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추얼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버추얼 휴먼이 활동을 하고 또한 어떤 둘을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경험 중심의 디지털 휴먼이 이제 저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버추얼 컴패니언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XR 산업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레플리카라는 그 버추얼 컴패니언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 유저가 1000만이 넘고 월 매출을 200만 달러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 코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나 i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컴패니언의 좀 더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목적과 기능, 기술 기반 사용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고, 주로 스타트업이나 전문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러한 분류를 가지고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XR 디바이스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문제일 거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XR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감 기술로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증강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시장적인 그런 경제 가치를 만들어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VR 방식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을 위해서 시장을 만들고 있지만, 상당히 큰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관적인 QR코드를 찍는다든가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글라스를 쓰고 다니면서 그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광고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광고 시장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양한 UI 디바이스들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패션 아이템화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뭐 미용
이런 기능들을 또 결합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면은 충분히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탠드 얼론 타입이 있고 또 테더드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왼쪽 그림인데, 저희도 이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국은 넥밴드 타입의 OS 플랫폼하고 글라스가 좀 분리되어 있으면서 늘 편하게 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비전 테크 디바이스는 이제 구글형과 HMD형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양산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XR90이라는 제품이고, 내년 1월 달에 출시를 할 겁니다. 지금 파일럿 생산을 해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버드베스 광학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 화각이 50도와 40도, 45도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바이스 속의 동영상은 시간이 되면은 뭐 잠깐 봐주시고요. 2분 정도 되니까 간단하게 보시죠. 저희 회사는 이 사업을 이제 2012년도에 시작해서 오로지 이 XR 글래스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Whenever, wherever, it becomes your own space. Ultra widescreen Full HD 1080p. 실제 지금 밖에서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요 세션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asy to connect. Spatial sound. Comfortable to wear. 저희 글래스는 이제 아까 페네시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RGB 비전 카메라하고 9DOF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조도 센서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을 위한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스피커가 제품 자체에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모 영상은 저희가 지금 실내 테마파크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개발하는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UWB 방식의 그 위치 인식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위치 오차가 한 3cm에서 5cm 정도 받고 정도 실현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의 CEO가 2023년 기조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MR을 사용하면은 디지털 객체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마트 글래스가 결국 모든 것을 스타일리시한 폼팩트로 통합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스마트 글래스가 넥스트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겁니다. 이 시기는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산업의 필요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